여러 날 동안 메마른 땅 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있다. 한 번 번식할 때 무려 6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 심지어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이 생물이 너무 사나워서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와 둑을 타고 올라간 뒤 비둘기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정도다. 아프리카 메기의 생물학적 특성은 최상위 수준의 생태학적 위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초상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20kg에 이르는 이 포식기계가 브라질의 자연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다. 강물이 맑고 투명하든 화학 폐기물처럼 걸쭉하든 이 생물은 여전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퍼져나가며 자연 먹이사슬을 산산조각내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종을 제거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한 번의 경제적 실수가 판도라의 상자를 무심코 열어버린 셈이다. 그렇다면 대기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한 종의 물고기에 의해 남아메리카의 생태계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 그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독점 소식을 놓치지 말아달라. 이제 바로 시작해보자.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역을 흐르는 메이아폰치강의 풍경은 이제 생태재앙의 배경과도 다를 바가 없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울창한 푸른 대숲 아래 이곳은 피아우, 전무늬 메기, 입슬롬, 카라냐 같은 아름답고 생물학적 가치가 큰 수많은 남미 토착어종들의 산란지였다. 지역 어민들은 한때 그 풍요로움에 기대어 살아갔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탁하고 흐린 강물 속에 낚싯줄을 들이우면 가장 튼튼하게 꼬아 만든 줄조차 끊어버릴 정도의 힘으로 달려드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름뿐이다. 바로 아프리카 메기다. 토착종의 사라짐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체계적인 배제 과정의 결과다. 학명 클라리아스 가리에피누스인 아프리카 메기는 절대적 지배자가 되도록 진화에 의해 빚어진 존재다. 이 생물은 강바닥 아래에서 거대한 소비기계처럼 움직인다. 입을 극도로 크게 벌릴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먹이를 찢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성체 한 마리의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엄청난 흡입력이 만들어지며 그것만으로도 토착어종인 트라이라 한 마리를 순식간에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 이 종의 포식 기록은 수생세계의 일반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아프리카 메기 위 내용물 분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물고기만 먹지 않는다. 먹이 목록에는 새우, 게, 작은 파충류, 다른 수생생물의 알, 심지어 새까지 포함된다. 외가리, 드로리, 뜸부기 같은 물가의 새들은 둑을 따라 걷다가 그 거대한 턱에 끌려 강바닥으로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아프리카 메기의 존재는 영양단계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는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시작되는 붕괴다. 원산지인 아프리카에서는 악어, 펠리컨, 대형 호랑이 물고기 같은 천적이 그 개체수를 억제한다. 그러나 브라질 중부의 수역에서는 이 종에게 천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생태적 공백은 이 종이 손쉽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종의 먹이를 파괴하며 경쟁자들까지 그대로 삼켜버릴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산소량이 너무 낮아 다른 물고기들이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오염된 강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자연이 이 종에게 부여한 하나의 생물학적 무기에 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며 호흡한다. 물이 생활 쓰레기, 비료, 산업 폐기물에 오염되면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메기에게 가장 더러운 물은 오히려 천국과도 같다. 이 종은 아가미 위 호흡기관이라 불리는 특별한 생물학적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육상동물의 폐와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다. 이 기관 덕분에 이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와 대기 중 공기를 직접 들이마실 수 있다. 그래서 물속 산소 농도가 0까지 떨어진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이 종이 암모니아 농도와 독성 수소 이온 농도 수준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어떤 남미 물고기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염이 토착 물고기들을 죽이면 아프리카 메기는 그 사체를 처리하고 빈자리를 차지하며 독에 물든 물기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바꿔버린다. 이 종의 견디는 능력은 물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더욱 놀라움을 준다. 브라질 현지 어민들이 실제로 실시한 한 실험은 익숙한 생물학 법칙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프리카 메기 한 마리를 마른 땅 위에 던져 놓았더니 그 개체는 무려 엿새 동안 계속 살아 있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질식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탈진과 심각한 탈수 때문에 쓰러졌다. 그 방어 기작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한다.
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감지하면 몸은 매우 두껍고 끈적한 점액층을 분비하기 시작하여 피부 전체를 덮는다. 그 막은 몸 안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봉인막과도 같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물고기가 죽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의 물고기들처럼 육지 위에서 허망하게 퍼덕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메기는 극도로 강한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스스로 몸을 밀어 이동한다. 갈라진 땅 위를 힘차게 기어가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밤에는 진흙 위를 질질 끌고 가다가 새로운 물 웅덩이나 다른 강과 호수체계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능력은 환경관리 당국에게 악몽과도 같다. 단지 댐을 세우거나 어느 댐의 물을 말리는 것만으로는 이 생물을 고립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종은 그저 둑 위로 기어 올라와 다른 생태계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메기의 그런 재난급 생존 능력을 생각하면 어떻게 아프리카의 한 생물이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인간의 잔인한 개입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자연은 결코 아프리카 메기와 브라질의 하천 생태계 사이에 이런 터무니없는 대결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이 침입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인재였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양식 산업은 가장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어종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그들에게는 빠르게 자라고 살이 많고 잡식성이며 사육 비용이 낮고 질병에도 거의 면역인 종이 필요했다. 아프리카 메기는 완벽한 경제적 해답처럼 등장했다. 이 종은 상업용 양식장과 브라질에서 매우 흔한 유료 낚시터 사업에 공급하기 위해 대량으로 브라질에 들여와졌다. 인간은 이 완벽한 생존 기계를 떠다니는 가두리와 인공 양식장 안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물이 둑을 넘쳐 양식장을 파괴하고 수천 마리의 아프리카 메기를 탕류에 실어 브라질의 원시 하천 체계로 곧장 밀어넣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 지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은 이 종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방류하기까지 했다. 아프리카 메기를 남아메리카 생태계에 들여놓는 일은 항체가 없는 몸의 파괴 인자를 주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토착종들은 그런 힘과 속도 그리고 끔찍한 사냥 전략을 가진 적과 맞서도록 진화한 적이 없었다. 인간의 개입은 강이 진화 궤도를 영구적으로 비틀어 놓았고 이 괴물이 자연 환경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곧바로 또 하나의 거대한 위협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끝없는 번식 기계가 깨어난 것이다. 메이아 폰치강에서 피아우, 카라냐, 호랑이 물고기 같은 토착 어종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지 잡아먹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깊은 원인은 그들의 미래가 번식 단계에서부터 지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강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전에 폐기된 구식 수력 발전소의 댐이 하나 있다.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습성에 따라 매년 토착 어류는 산란을 위해 얕고 안전한 상류 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인 댐이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수백만 마리의 토착 어류가 장벽 바로 아래의 정체 수역에 갇히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 아프리카 메기가 나타났다. 그곳은 우연히도 침입자에게 완벽한 사냥터이자 이상적인 번식장이 되어버렸다. 남아메리카의 물고기들이 갇혀 공포에 빠져 있는 동안 아프리카 메기는 성체 물고기만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산란장까지 모조리 쓸어버렸다.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의 번식 주기를 멈추지 않고 시작했다. 이 종의 번식력에 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는 실로 충격적이다. 암컷 한 마리는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알만 낳는 것이 아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성숙한 암컷 한 마리는 체중 1kg당 최대 6만 개의 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간단히 계산해보자. 메이아 폰치강 바닥에 숨어있는 몸무게 10kg의 암컷 한 마리는 단 한 번의 번식기 동안 60만 개가 넘는 알을 방출할 수 있다. 부화 속도 또한 잔혹할 만큼 빠르다. 알은 수온에 따라 단 24시간에서 36시간 만에 자어로 부화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사육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채 한 살이 되기 전부터 번식을 시작할 수도 있다.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개체 수를 통제할 천적도 없이 태어나 극단적인 속도로 자라고 다시 수천만 개의 알을 만들어낸다. 그 끔찍한 증식은 강이 모든 생물량을 쓸어버리는 침략 군대를 형성하고 토착 생태계를 전면적인 고갈 상태로 몰아넣는다. 고이아스주 일부 강이 붕괴만으로도 이미 비극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나리오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지구의 심장부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생물학자 하켈 피리스를 포함한 과학자들의 우려는 이제 더 이상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륙 규모의 위험이
실제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프리카 메기는 이미 고이아스 남서부의 지류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생태학적으로 마지막 붉은 경계선인 아라과이아 강책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왜 아라과이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강은 브라질 중부에서 가장 크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강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토칸칭스 강과 직접 연결되는 동맥이기도 하다. 토칸칭스에서 물길은 곧장 아마존 유역으로 흘러들어간다. 아마존 유역은 전 세계 담수 생태계의 성지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2,500종이 넘는 물고기와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천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곳은 극도로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연약한 먹이망이다. 만약 아프리카 메기가 아마존의 이 네트워크 안으로 성공적으로 침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라파이마나 카이만 악어 같은 토착 포식자들과 달리 이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환경에 의존하지만 아프리카 메기는 극한의 생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혹독한 열대우림의 건기조차 진흙 속을 기어다니고 숨을 참는 방식으로 버텨낼 수 있다. 그것은 토착종이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살아남고 그 뒤에는 생태계에 남아있는 것들을 손쉽게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에서의 그 존재는 더 이상 국지적 오염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에서 수백 종의 값진 생물이 영구히 멸종할 수도 있는 생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외래종에 맞서기 위해 당국과 환경과학계는 엄격한 규정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모든 어민에게는 은밀하지만 매우 단호한 지침이 내려졌다. 아프리카 메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잡았다가 놓아주는 정책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낚싯바늘이 이 생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절대로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생태계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더 이상 확산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물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역시 보건상의 경고이다. 산업 폐기물과 도시 쓰레기가 넘쳐나는 강에서 포식 활동을 하는 아프리카 메기는 그 살 속에 중금속과 유독성 세균을 매우 높은 농도로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쓰레기를 먹지만 인간은 그것들을 거꾸로 먹을 수 없다. 이제 이 종을 제거하는 일은 생태적 자기방어 행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연약한 토착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가 되었다. 브라질에서 벌어진 아프리카 메기의 침입은 인간의 오만함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우리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세워온 방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자연은 언제나 자기만의 균형 법칙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냉혹하고 자비가 없다. 그 법칙을 조작하거나 다시 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남아메리카의 강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더 이상 두 종류의 물고기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며 검은 물결 아래 불멸의 포식자의 그림자만이 천천히 강둑을 향해 다가오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